안녕하세요. 메디칼 에스테틱의 유인홍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힐러웨이브라는 요즘 아주 핫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주제로 두 분, 아주 저명하신 두 분, 민앤민 의원의 미나리 원장님, 그리고 그 황재환 원장님, 우리 미용계 스타, 카이저 황, 네, 두 분 모시고 힐러웨이브를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황재환 원장님은 이제 힐러웨이브 개발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는지 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최호성 원장과 김인용 원장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스터디를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미치료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ECM 환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레이저나 EBD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HA도 분명히 파이브브라스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긴 하지만 충분치 않으니까 예전부터 물광 주사라든지 이런 H를 사용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예전에 저 10년 정도 전에 거의 초창기 우리 국산 필러가 만들어진 초창기 때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HA 물성을 좀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연구했었는데 이게 피부의 ECM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HA가 필요한데 필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최근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잘못된 상식이 있었던 게 논문에도 그렇게 나왔긴 했지만 로 몰레큘라 그러니까 저분자 HA는 염증을 유발을 하고 고분자 HA는 염증을 완화시킨다 이런 잘못된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ECM 환경에서 염증을 만들고 염증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밸런스를 통해서 리모델링이 되는 건데 어느 하나가 계속 염증을 유발하고 어느 하나가 계속 염증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로도 최근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것들은 저분자 HA가 염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긴 곳에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분자 HA가 많아진다는 게 이제 정설로 되고 있었고 그리고 고분자 HA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분자로 바뀌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 결국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스킨 부스터 이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스킨 부스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이제 걸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폴리머들, 그러니까 합성 폴리머들인데 스킨 부스터는 HA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그냥 영양 물질들 이런 것들 엑소점 이런 것들 스킨 부스터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HA가 충분히 인체에 적합하면서 원래 인체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면서 이 고분자 저분자의 이 특성을 잘 하려고 하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연구를 좀 했었고 해외에서는 넌 크로스 링킹 제재로 그런 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넌 크로스 링킹 HA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용의학 영역에서 위험 의료기기 의료기기 4등급이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도로만 크로스 링킹을 해서 MOD를 최소화시켜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믹스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물성이 나오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사용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없었던 효과들이 많아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제 저하고 최호성 원장, 김인용 원장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은 미나리 원장님도 같이 연구하고 계시고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힐러웨이브의 레볼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이게 HA인데, HA라면 당연히 필러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필러가 아니고,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이 레볼로지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레올로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대부분 원장님들이 좀 머리 아파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필러의 물성이라는 게 물리적 특성과 레올로지적 특성, 그러니까 레올로지랑 유변학인데 차이는 시간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 그러니까 파티클의 크기라든지 분자량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특성으로 봐야 되고 레올로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움직이거나 흘러가거나 외압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항하고 유지하냐 이런 것들이 레올로지인데 바이페직이나 모노페직이냐 이런 것들은 파티클의 크기라든지 물리적 특성도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뭐 점탄성이든 이런 이제 유기학적 특성까지 모여서 필러의 전체 물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힐로웨이브는 그런 뭐 점탄성 뭐 G 프라임, G2 프라임 이런 점탄성 이런 유변학이나 아니면 파티클 크기 뭐 이런 물리적 특성보다 더 중요한 건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HA가 저분자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고분자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크로스링킹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자 상태에서는 항산화제로서 작용하고 항염증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면 빠르게 염증을 완화시키고 수분감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고분자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수분감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볼륨감을 유지를 하면서 필요할 때 저분자로 변환이 되어서 그런 이제 역할들 항산화, 항염증 역할을 하게 되고 크로스링킹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고분자, 저분자 HA들은 구조적인 역할을 병행을 하다가 리저버로서 이렇게 역할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볼륨아이저로도 사용하거든요. 필러웨이브를. 그러니까 볼륨아이저라는 건 일반적인 HA 필러가 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폴리머들이 해왔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서의 역할도 이 우리 서브더말 레이어에 주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스킨 부스터로서 역할도 저분자에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물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중에 기능의학적인 어떤 강의들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인젝터블은 네. 제품은 또 이렇게 항상 쓰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민 원장님은 어떻게 이제 처음 도입하실 때 힐로웨이브라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제 도입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스킨 부스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주베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000바이알을 사용을 했고, 네. 리쥬란도 한 7,000바이알, 그리고 리즈네도 한 16,000시린지 정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3년?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스킨 부스터나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저희 병원으로 샘플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샘플을 사용을 해봐도 이제 워낙 좀 너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만 사용하고 이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힐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피부에 인젝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부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도대체 얼굴에 뭐 했냐고.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른 샘플을 썼을 때와 달리 이 비포 애프터가 좀 확실하고 남들에게 반응이 좀 좋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샘플링을 좀 훨씬 더 많이 해봤는데 역시나 좀 효과가 상당히 괜찮다. 좀 자연스럽게 물광 효과가 있으면서도 볼륨감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저희 병원에 조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도 하시고. 네. 좀 더 좀 자세하게 다른 이 콜라겐 부스터나 스킨 부스터하고의 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다른 제품들 네. 하고 좀 약간 뭐 이렇게 비교할까? 뭐 이렇게 하신다면. 비교를 한다면요. 보통 이제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리쥬란, 주베록 뭐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피부에다가 인트라더말로 하다 보니까 뭐 엠버가 계속 생겨야 되고 그런 좀 피부에 자극을 좀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힐로웨이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캐뉼라로 쭉 깔아놔도 물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필러로 모양을 딱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하셨다면 요즘은 필러같이 막 인위적인 느낌, 뭐 이물감 이런 것들 싫어하고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시술한 티 많이 나지 않으면서 예뻐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뭐 좀 딱딱하게 만져진다든지 인위적인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볼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광 리프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볼륨감과 물광 효과를 같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물광 볼륨이라는 말을 네. 이렇게 추천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네네. 뭐 그럴만한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물광 리프팅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보통 다른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다 찾아보시고 뭐 충분히 검색을 해보시고 오셔서 나는 이거를 할래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고 볼륨이 좀 부족한데 필러는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하셔서 굉장히 알려진 거 대비해서 많이 지금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황재하 원장님은 뭐, 그 이름에서부터 카이저 황을 미용시장에서 실현을 하고 계시죠. 아우. 그 미용시장에서 엄청난 이 강의원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특히 이제 힐러웨이브의 이 런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 개발을 하셨으니까. 그 지금 런칭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주변의 반응이나 뭐 원장님이 생각했던 뭐 이렇게 어떤 성장세가 뭐 이렇게 좀 목표나 이런 거에 맞는지 주변 반응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좀. 뭐 일단 이론적 배경이나 뭐 이렇게 우리 생리적으로 어떻게 좋은지는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뭐 매출량이 얼마인지는 사실 알 수 없고요. 제가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이렇게 반응의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 저도 이제 힐러 웨이브를 했거든요. 했는데 물론 뭐 상태가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전에는 워낙 제가 뭐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다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 번씩 얼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HA 베이스이고 워낙 좀 안전한 베이스인데다가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저한테도 뭐 제가 직접 했지만 그리고 저희 환자분 중에 이제 VIP 환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 시술이 있으면 가격이 얼마인지 안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냥 좋으면 해주세요. 가격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시술이 좋으면 또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한테 힐러웨이브를 해드렸는데 원장님 저 이거 매달 맞아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왜냐면 이분은 안 해보실 줄 없을 텐데 정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뭐 병원 정책상 중국 왕홍이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들을 불러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힐러웨이브가 중국에 진출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각자 그 병원 오기 전에 자기가 받고 싶은 시술을 적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 뭐 써마지 뭐 이런 유명한 뭐 울세라 이런 걸 적는데 뭐 아니면 더모톡신 같은. 근데 어떤 한 분이 힐러웨이브를 적은 거야. 그래서 제가 왜 힐러웨이브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직전에 맞췄던 제가 힐러웨이브 새로 나올 라인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조금 더 스킨 부스터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물성을 가진 힐러웨이브를 해드렸는데 그걸 보고 포인트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그 주변 반응에 대한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좀 놀라고 있고요, 사실. 예. 네, 네. 그 요즘 그 SNL에 그 이수지가 상담실장으로 나오는 거 혹시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거 완벽하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하여튼 근데 아니, 거기서 네, 뭐 굉장히 과장된 부분이 없진 않은데 네네. 근데 참 거기서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제품 얘기가 나오는데 울세라, 써마지, 주베룩, 뭐 이 리쥬란 요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힐러웨이브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6개월 동안 반응 중에 좋은 건 좋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최근에 미용 수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리쥬란 맞으러 왔다 그래서 그래 리쥬란 설명을 하고 리쥬란은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초과입니다 했는데 그럼 보통 그렇게 하면 리쥬란 뭐 할게요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리쥬란 찾는다고 찾아보니까 요즘 힐러웨이브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 원장님은 이제 엄청난 사용량을 기록 중인 걸로 지금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쨌든 환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네.
뭐 어떤 효과나 뭐 이런 면에서 이렇게 또 입증이 되니까 쓰시는 거 이럴 텐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그 뭐 이런 자연스러운 볼륨 개선 이런 쪽으로 좀 뭔가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시술 결과나 이런 면에서? 이게 사실 힐로웨이브가 인지도는 사실은 아직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시술을 좀 다 받아봤어요. 네. 근데 저희 상담실장님들, 뭐 부원장님들 다 시술을 좀 받아보셨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받아보고 이건 좀 괜찮다 싶으니까 좀 편하게 권하고 좀 자신 있게 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상담실장님들 중에서는 얼굴에 10cc, 8cc 이렇게 한꺼번에 넣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만족을 하니까 내가 만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면서 또 권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믿고 많이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그런 네.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아무래도 인위적인 느낌이 없다, 부드럽다, 뭐 인공적인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없다. 이런 포인트들에서 굉장히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필러를 되게 하고 싶기는 한데 필러는 음. 싫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요즘 네. 필러가 또 그런 뭐 오해 아닌 오해를 지금 겪고 있죠. 네, 그래서 요즘 사실 필러를 권유를 하면 저는 필러는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아무래도 볼륨이 좀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특히 동안 얼굴을 좀 만들려면 이렇게 네네. 좀 동그랗고 매끈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네네. 동안 얼굴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인위적인 느낌 없으면서 권해드릴 수 있는 게 힐로웨이브라서 저희가 좀 편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것 네네.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그러면 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많이 네. 쓰신? 저는 사실 얼굴 전체적으로 다 쓰는데요. 네. 특히 팔자 쪽이 아무래도 볼륨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팔자 주름 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팔자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한다 그러면 막 5cc, 10cc 이렇게 해서 쭉 모양을 만들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힐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2cc 정도만 사용을 해도 쭉 깔아놓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이마에 필러를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네. 느낌은 싫은데 이 약간 좀 탄력 없는 느낌을 좀 해결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한테 힐로웨이브 한 2cc만 넣어드려도 네. 좀 얘가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이마가 좀 반짝반짝하는 느낌을 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쪽에도 반응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얕은 지식이긴 한데 네. 팔자 같은 거는 그 볼륨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런 볼륨이 강조된 필러나 이런 게 아니면 이게 네. 잘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네. 이걸로도 가능한가 봐요? 일단은 저희는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술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주브젠이라고 네. 이제 그 팔자주름 자체, 그러니까 주브젠이 주름 자체에 이렇게 시술을 하면 자가진피 재생이 되면서 주름이 좀 펴지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마 같은 데는 딱 그 주름만 펴줘도 괜찮은데 팔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깊은 주름은 펴기는 하는데 이게 이 볼하고 이 인중 쪽하고 단차 때문에 주름은 폈지만 이게 약간 그 푹 파인 느낌은 어쩔 수 없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이 푹 파인 부분을 힐로웨이브로 살짝 채워주면 이렇게 너무 막 인위적인 느낌이 안 나면서 자연스럽게 팔자가 채워지는 네.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주브젠하고 힐로웨이브 두 개 복합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하는 환자층은 좀 나이가 좀 어리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나이 있으신 분들도 나는 필러는 싫어. 나는 인위적인 느낌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 뭐 20살 이런 친구들도 힐로웨이브를 많이 하는데 뭐 나이 있으신 분들도 힐로웨이브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달 말에 도쿄에 가서 ASLS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네. 먼저. 그때 힐로웨브 세션이 있는데 그 힐로웨브 세션에서
저하고 최호성 원장, 그다음 민환 원장님 이렇게 세 명이서 강의를 하게 됐고 저는 주로 물성에 관한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에 HA가 어떻게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자 고분자의 특성을 설명할 예정이고 최호성 원장은 시술한 테크닉 대표적으로 캐뉼라를 어떻게 시술하고 니들로는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미나미 원장님은 뭘 하시죠? 저는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시술하실 때 2cc, 4cc 이 정도 좀 적게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외국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오셨을 때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꽤 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분한테 8cc, 10cc 이렇게 좀 다량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네. 그런 좀 한꺼번에 많이 시술하는 경우의 케이스들 그리고 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습진 같은 알레르기 피부염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시술하는 결과 같은 것들도 좀 실제로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미나리 네, 원장님은 그 김하성 원장님하고 함께 네, 뭐 웨비나를 진행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성 원장님이랑은 제가 3월에도 키메스 때 맞춰서 저희 병원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하성 원장님께서 모시고 온 일본 원장님들 한 20분 정도 오셨었는데 그 원장님들께 이제 힐로웨이브 사용이랑 뭐 핸전 관련해서 저희 병원에 세미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ASLS로 도쿄를 가면서 그 ASLS 하는 전날에 제가 김하성 원장님 병원에서 웹 세미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힐로웨이브하고 PLLA인 에콜라 그리고 그 도포용 스킨 부스터 NMN 스킨 부스터 하나 해서 이제 피부 안쪽부터 겉까지 충분히 채운다 이런 컨셉으로 웹 세미나를 진행할 네. 예정입니다.